삼성전자 하고 있고 애플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 OLED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 예를 들면 이민수의 경제 토크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웬 디스플레이? 할 정도로 뭐 디스플레이 최고 뭐 애플이 이제 OLED 채택? 네. 또 뭐가 있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그 새로운 MR 헤드셋, XR 헤드셋 네. 뭐 이런 거는 좀 있긴 하구나. 네. 이게 참 주식을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잘 가는 놈을 잡을 거냐 앞으로 아니면 조금 기대감이 많은 놈을 잡을 거냐 이게 항상 두 개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둘 다 잡아서 다 수익이 나면 좋지만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가는 애를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트레이딩이면 가는 걸 잡아야지. 네, 가는 애를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확실한 놈이 뛰어든다라고 하면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사실은 확실한 놈은 저는 애플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OLED 채택한 거 사실은 삼성전자는 진작했고요. 네,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 전 선례를 보더라도 애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시장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저는 이제 내년이다 보니까 아마 연말 그다음에 내년 연초 또 1월 되면 항상 기대감이 부풀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에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갈까라는 섹터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그때 잡기에는 늦을 거예요. 미리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미리 좀 생각하고 있다가 괜찮은 네. 가격대에 왔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잡아야 된다. 예. 라는 관점으로 디스플레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애플이 지금 아이패드를 폴더블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핸드폰 폴더블로 바꿨는데 폰이 아니라 패드를 네, 패드를 바꾸겠다. 근데 패드만 바꾸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은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더 이상 막 구조적으로 성장이 급격하게 하는 거는 어렵다. 그러면 이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건데. 새로운 폼팩트가 나와야죠. 네, 네. 그게 저는 이제 폴더블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결론 5 시리즈까지 나왔잖아요. 저도 4 시리즈까지는 안 샀습니다. 네, 저도 5 시리즈 때는 사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한 3세대까지 나올 때는 세 번째 모델까지 나올 때는 사실은 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지나가고 여길 안정적으로 될 때 산다 이거죠. 될 때 사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5 정도 나왔고 생태계 조금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애플이 쫙 머리 쓰고 들어오는 거죠. 왜 어차피 애플 유저들 딱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기상으로 볼 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거의 이 폴더블뿐만이 아니라 폴더블을 하게 되면 사실은 OLED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히는 부분에 자꾸 시선이 가요. 그러면 이게 해상도가 조금 그러면 바로 이거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거를 써보면 검은 화면이 있을 때는 이게 조금 가운데 접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 좀 접혀 있네. 근데 해상도가 올라가서 화면을 켜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럼 OLED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OLED 채택하는 기기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향후에는 지금 맥북도 OLED화 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고 있고 애플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 OLED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 예를 들면 지금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 침투율이 2%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98%의 볼륨이 남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연평균으로 따지면 30%가 넘어요. 한 32에서 뭐 어디 증권사 같은 경우 35%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괜찮은 거거든요. 의료 AI 같은 경우가 연평균 지금 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7%입니다. 근데 주가 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가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내년에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스마트폰이나 혹은 이 노트북, 그런 태블릿 이런 쪽에 이제 OLED에 대한 디스플레이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그렇죠? 네. 비전 프로는 내년에 나오나요?
지금 예상치로는 내년에 나오는데 네. 사실은 지금 가격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그 몇백만 원 주고 이거 사겠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격 인하 얘기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1세대 때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고 그걸 시작으로 뭐 구글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마 그 다음이 저는 더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OLED 쪽은 앞으로가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피로감이나 네, 그죠? 피로감도 예. 다르고 그러면 더 선명해야 피로감도 덜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OLED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XR, AR, MR 기기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에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내년 거보다는 25년 네, 26년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25년, 26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1년 전에는 네, 어찌됐건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또 장비 관련된 거, 소재 관련된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애플이 어찌됐건 네, 아이패드, 그 다음에 OLED 채택으로 먼저 시장이 먼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은 AR, XR, MR로 그 다음 해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맥북 같이 노트북 같은 것도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최소 3년 동안 이벤트가 매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을 어찌됐건 우상향 기조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계속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새로운 이건 뭐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XR 기기는 그다음에 전장용은 이제 차 안에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차 안에 디스플레이 요즘 차들 보시면은 네. 첫 번째 깁니다. 맞아요. 엄청 길고 네. 넓게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쫙 펼쳐져 택시 있고, 타보면, 네. 그리고 이제 화면의 그 뭐라고 선명도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걱정되더라. 네. 고장 나면 그거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리비가 여담인데 네. 미국에서 네. 일반 자동차 보험 회사들 있죠. 보험사들, 보험사들이 전기차 보험을 잘 안 받아준다. 왜냐하면 수리비가 네.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답니다. 예. 첫 번째 배터리가 너무 비싸고요. 두 번째 방금 전에 디스플레이. 사고 부딪히면 이거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센서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만큼 기존에 없던 게 들어가는데 매출이 커진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는 지금 다 OLED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성장도 있는데 아직 이것만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끌어당기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한 플러스 알파로 저는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은 뭘 봐야 되나? 항상 고민이 이게 이제 시각이 기존에도 디스플레이 하면 뭐 삼성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비상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네들이 그 받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상장된 거는 뭐 LGD 밖에 별로 그죠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쵸. 그걸 좀 확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맞아요. 그 메타버스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XR 기기 이런 거 하면 뭐 선익 시스템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거를 좀 확장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뭐 관련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소재 기업과 네. 장비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재, 장비, 패널. 근데 우리 네. 주로 패널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널은 이제 LGD밖에 사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삼성D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LGD 사라는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LGD를 사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제 주가의 탄력성을 본다라고 맞아요. 하면 사실은 그 밑에 소재 장비 애들이 훨씬 팡팡 튀거든요. 그러면 소재 먼저 살 거냐, 장비 먼저 살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장비 먼저 써야지. 순서는 장비입니다. 네. 왜냐하면 장비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소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비를 근데 새로운 걸 깔 게 있어라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거 깔 게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기존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게 세대수로 따지면 6세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형 패널은 사실은 LGD가 강자고요. 그렇죠. 중소형은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네. 지금은 애플 아이폰 15도 지금 거의 지금 점유율이 80%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LGD가 가져가는 거고 지금 BOE도 아마 이번 달부터는 아이폰 15형 패널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절대적인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8.6세대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8.6세대를 왜 투자하냐? 이게 사실은 6세대, 8.6세대가 이 원장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6세대를 할 때랑 8.6세대를 할 때랑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대를 할 때보다 8.6세대를 하면 이제 제가 이거 보니까 사이즈가 요거더라고요. 6세대가 가로가 1.5, 세로가 1.8. 근데 8.6세대가 2.25에 2.6m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뭔지 잘 모르는데 8세대가 넘어가는 8.6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원장 하나에서 34인치가 12장, 32인치가 6장을 뽑아낸대요. 그럼 6세대 대비하면 1.6배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소형 IT 기기 채택률이 계속 올라가려면 세대수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6세대 때 쓰던 장비를 8.6세대 때 못 씁니다. 원장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장비를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선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한 4조 1천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BOE잖아요. 디스플레이 강자는.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돈이 없기는 합니다. 현재. 그래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BOE가 쫓아오니까. 그러면 아마 내년에 초반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열심히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반 후반 다가오면 LG 디스플레이가 자꾸 어디서 동구에 온다라는 얘기가 들릴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애플의 제품에 대한 양산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장비주가 내년 상반기 때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장비주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장비, 소재 이렇게 단계적으로 봐야 네. 되는데요. 그럼 장비주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장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네, 뭐 네. 전공용 장비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제 증착 장비가 가장 비싸서 반도체도 그런데.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디스플레이도 증착 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문턱도 높고 네. 그래서 증착 장비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다 사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로 보면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증착 장비 대부분은 캐논 도키가 가져갈 거예요. 근데 캐논 도키가 가져가겠지만 그 외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에서도 증착 장비를 캐논 도키만 다 쓸 수는 없는 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거의 이제 한 달에 15,000장 정도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000장 정도의 증착이랑 노광 장비를 캐논 도키 걸 쓰면 2조 들어간다. 2조. 장비만.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돈이 있냐를 따져보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선익 시스템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네. 소형 OLED 증착 장비에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커지면 중형 패널로 가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까 캐논 도키 대비하면 40% 쌉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예를 들면 조금 부족한 LGD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론 디스플레이는요 최종 결제권자가 애플입니다. 그거 써도 돼. 그렇죠. 야 성능 검사했는데 괜찮아. 근데 선익 시스템 통과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LGD가 투자할 때 아마 선익 시스템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네. 삼성전자 이제 또 같이 같은 편이죠. 네. 근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에 이제 증착 장비 중에 ALD라는 증착 장비가 있어요. 이거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6세대용도 지금 국책과제 통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게 개발이 완료되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처음에 최초 투자할 때는 캐논 도키 걸 쓰겠지만 이게 이제 그 다음도 계속 지금 뭐 24년, 25년 기준으로 매년 한 7,500장 정도는 계속 증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캐파 자체를. 그래서 장비주들 중에서도 뭐 AP나 선익 시스템 같은 장비주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확실히 그런 뭐 잘해요. 소재나 광학 이런 쪽은 거죠. 잘해요. 네. 네. 캐논 도끼 캐논 더키. 캐논이랑 여기 아마 협작한 회사인 듯한의 느낌이 그죠? 네, 느낌 캐논 자체가. 도끼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일본 가서 캐논 도끼를 살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디스플레이 쪽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업체는 많지 않고 부담스럽고 그죠? 맞아요. 네, 장비주 일단 네. 보고 맞아요. 장비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소재 그죠? 네, 소재주들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반도체나 이 TFT LCD 뭐 이런 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죠? 비슷해요. 그 2차 전지도 그죠? 장비가 비슷해요.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는 애들은 요것도 하고, 비슷해요. 요로도 익스텐션 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네. AP랑 선익 같은 경우에도 요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반도체 쪽이 또 증설 계속 모멘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실적 같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기술력이 높은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얘기한 장비 관련 기업들이 그런 거 다 같이 납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수혜만 보지는 않는다. 네. 네, 반도체 증착 장비 굉장히 기술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담자. 그러게요. 네. ASML이나 말씀하신 캐논 도키나 이런 쪽 이런 정도의 우리 업체들이 좀 그죠? 네. 세워가지고 줄을 서시오 장비를 사시려면 그죠? 2년 있다 드리겠어 이런 네. 업체들이 좀 네.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니죠. 업력이라든지 맞습니다. 장인 정신이라든지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이야기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